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월 17일 월요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거의 다 돼갑니다. 3일 정도 지나면 한 달이죠. 일본 이시바 총리는 2월 7일 워싱턴 달려갔고 일주일 후에 인도 모디는 2월 13일 워싱턴을 달려갔고 이번 주 내에는 트럼프가 푸틴과 앉아서 종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을 종전시킬 걸 협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들여다봐도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미국과 통화를 하다 몇 주일 후 다음 주 곧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와 아직 통화도 한 번 못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국내 정치도 엉망진창이지만 대외적인 변수, 한국의 위상이 지금 발바닥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 불안 속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을, 탄핵 심판을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는 짬짬이를 해서 끝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뒤에 하겠다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통령을 먼저 탄핵 파면시키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든지 탄핵 파면시키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빨리 제자리에 복귀를 해야 국가가 일단은 대통령이 직접 나라를 통치를 못하고 있지만 그나마 상당 수준 안정된 상태라도 유지해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불편하고 불안하니까 1월 20일 취임하는 날도 영상통화를 통해 주한미군 사령관과 사령부에 있는 장성 병장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Are you okay there in Korea? 한국 괜찮으냐? 사령관 문제없다. 브런슨 대장은 사우스코리아를 잘 지키고 있다. 한미연합군이 함께 라고 답을 했습니다. 중간에 물론 트럼프가 반쯤 농담이지만 리마인드 콜로 김정은도 잘했지? 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그거 물을 거 아닌데 리마인드 콜을 하는 거죠. 사우스코리아 똑똑히 하라는 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정신없는 사이에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일침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한국이 걱정된다면 최상목 대행에게 전화를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된 후에 한덕수에게 대해서는 미국에서 바로 입장을 딱 내보냈습니다. 우리는 한덕수를 대한민국 대통령과 동격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양국 간의 문제라든가 국가 간의 이익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논의라든가 한덕수와 하겠다. 워싱턴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최상목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 물론 미국도 조금은 조심스럽죠. 지금 정상회담이니 뭐니 전화해가지고 하면은 또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정 간섭하느니 어쩌기 X소리 하겠죠. 그럼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트럼프가 그걸 두려워서 안 하겠습니까? 꼴 좋다 싶은 생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꼴,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이 짬짬이 해가지고 나라를 엎으려고 하는, 전복시키려고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을 보니 기가 찬 거예요. 이 아수라장을 그나마 좀 국제적인 위신도 더 떨어지지 않고
국내 상황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제일 좋은 거는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어 바로 무사기한해서 복직하는 것이지만 대통령 재판은 시간이 끌립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금 시간이 끌려야 돼요. 그렇게 후닥닥 번개불에 콩 뽑듯이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밝혀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34명의 정인을 채택했는데도 8명밖에 헌재에서 허락하지 않다가 기껏 추가적으로 18일, 20일 날 해준 게 3명 더 붙여줬습니다. 충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 혹은 탄핵 각하입니다. 안 하고 있어요. 재판을 안 열어요. 왜?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대통령 재판보다도 심판보다도 먼저 할 생각이 추호도 없고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들도 이게 뭐 흠결이 있다는 걸 아는 거지. 말도 안 되는 탄핵 가결. 탄핵 소추한 내용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탄핵 소추로서의 이유가 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도 정확한 탄핵 참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이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한동훈과 한덕수가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했다는 건데 이거 한덕수가 나서가지고 한동훈을 꼬여가 우리 둘이 어떻게 짬짬이 해보자가 아니야.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둘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께 이건 거부하셔야 됩니다 하고 건의했는데 총리는 그건 당연히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 권한으로. 그 다음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 내란 공모자라면서 혐의? 이건 헌재 자체가 그건 빼겠다고 자기들이 얘기한 거야. 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저거들이 앞장서가지고 민주당하고 짬짬이가 내란은 뺀다고 했으니까 소위 말하는 저들이 대통령에게 갖다 덮으시온 내란 수개가 없어지는데 내란 공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공조자가. 그리고 내란 상설 특검법을 12월 12일 날 통과시키고 난데 이 4번째 이유입니다. 탄핵시킨. 아니 12월 12일 날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빨리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지시를 줘야 되는데 왜 그걸 국회에 요청을 안 하느냐? 검사 추천하라고 요청 안 하느냐? 빨리 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것 가지고 탄핵 4번째예요. 5번째는 왜 우리가 하라면은 국회에서 이렇게 선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고 질질 꺼느냐? 왜 거부하느냐? 질질 꺼는 게 아니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은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5가지 사유 어느 하나도 탄핵의 사유로 정당하지도 옳지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째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로 2번째 말도 안 되는 절차적 무리를 하면서 무리가 아니라 부당성을 가미하면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럼 절차적 부당성은 뭐냐? 우원식이가 뭐라 했냐면 151석이면 된다라는 건 내가 정해. 국회의장이 정하는 거야. 누가 국회의장이 정하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 우원식이 그것도 151석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킨데 151석이면 된다라는 걸 지 마음대로 정하고 마흔여기를 재판관으로 임명 안 하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국회에서 의결도 거치지 않고 지 혼자 지가 국회 300명을 대표하는 것처럼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요청하고 지 맘대로 온 거야. 이게 똑같은 거야. 여기서도. 우원식이가 151명 이상이면 돼? 하고 민주당 만자가 152명 민주당 플러스 야당 의원 다 합쳐서 192명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한 내용, 탄핵 가결 이유도 전혀 말이 안 되고 탄핵 가결 동의 인수도 동의 명수도 말이 안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숫자만큼의
가결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결 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92명으로 똥똥똥 통과됐다고? 그러면 헌재가 이걸 처음부터 마흔역에 대해서 마흔역을 임명 안 하는 게 최상목이 제대로 이게 하지 않고 이게 도리어 국회 권한 침해했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한 걸 헌재가 받아준 것도 절차적인 하자인데 똑같은 절차적 하자로 헌재가 이거를 192명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키자고 192명이 가결한 것을 시당초 형식적인 하자가 있다고 탄핵 각하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각하는 시키지 않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지금까지 52일째 지금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가만 앉아 있었는 건 아닙니다. 1월 13일, 2월 5일 연거푸 빨리 신속하게 심리를 열어주세요. 코대답도 안 하다가 내일 모레 19일날 한답니다. 눈치 보이니까 이제 날짜 하루 잡아주는 거죠. 국민들도 다 눈치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탄핵 가결 내용과 말도 안 되는 탄핵 가결 정족수로 국회가 일을 벌린 것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헌재가 그걸 받아주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지금 재판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KTX보다 더 빠른 빛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심리를 변론 기일을 잡습니다. 그것도 오전에 한두 시간이 아니고 하루 종일. 그리고 직접 변론도 못하게 하고 최종 끝에 가가 변론만 직접 정인신문도 못하게 하고 끝에 가서 최종 변론만 하도록 하고 그 최종 변론도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정말 송곳끝이 찔르는 것처럼 그 3분을 허락하지 않는 일제시대의 일본 재판관들보다도 더 험악하고 천박하고 비열한 짓을 해서 3분을 주지 않고 자르는 이 추악한 행위를 경희대 허영 법대 교수님, 헌법학자 최고의 원로이신 분이 10가지로 설명했습니다. 10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헌재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불법이고 위법이고 진짜 비열한 짓인지 법의 위상을 완전히 땅바닥에 헌법의 위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는 짓을 혼자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탄핵 가결, 말도 안 되는 재판 진행 이런 이유 때문에 헌재가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심리를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리를 열면 많은 비난이 이건 전부 다 탄핵 심판거리도 아니기 때문에 각하시켜야 된다는 비난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거는 거의 기각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들을 거예요. 이진숙 때의 4대4를 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도 그것도 어처구니 없어요. 어떻게 취임회가 하루 일한 사람이 뭐 일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4대4로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최대한 양보해가지고 그 기준 룰을 따른다 해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면 4대4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과반수 이상 찬성이 아니니까 이건 탄핵 기각이죠. 탄핵 각하하지 않는 헌재에 대한 화살도 있지만 결론을 만약 탄핵 인용으로 내릴 경우에 헌재가 그 비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 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쏟아내는 비난만 해도 어마무시하고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게 땅바닥 못 믿겠다가 47%라는 여론조사 나온 게 한 2주 전인데 이제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늘어졌습니다. 더 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문영배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저게 과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인가 싶을 정도고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법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고 있는가 재판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저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 결과를 이런 상황이니까 헌법재판소는 나라야 콩가루가 되든 대외 신인도가 땅바닥으로 내리꽂든 경제가 엉망이 최상목이 자기는 경제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면서 그것도 아니죠 지금 경제가 엉망이 되든 대외적으로 한미관계가 분열이 되든 한일관계가 옛날처럼 다시 경색이 되든 중국이 기어 들어와가지고 이거 지 땅인 것처럼 설치겠다고 나서든 말든
이재명과 짬짬이만 하면 자기들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헌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뒤로 미루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괜히 일찍 결론 내려가지고 만약에 탄핵 인용으로 되면 헌재가 폭파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비난 듣기 싫으니까 그냥 질질 꺼는 거예요. 질질 꺼는 거예요. 이런 이기주의적인 사회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인간들이 나라를 통째로 지금 망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9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빠른 날짜로 탄핵을 기각시켜야만 나라 살림에, 나라 안정에, 국정 안정에 손톱만큼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과연 그런 충정심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큰 기대를 가질 수 없지만 간절히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공정한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비열하고 불법적이었지만 위법적이었지만 불법이라기보다 위법적이었지만 비난의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지만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을 복귀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송영순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